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인문학을 공부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수학을 못했어요. 숫자만 나오면은 뭔가가 이 숫자에 대한 어떤 그 울렁증, 그 거부감 같은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을 하게 됐고 또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1억 년이냐 1억만 년 전이냐 뭐 이거 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댓글을 달아주셨죠. 1억만 년이 아니라 1억 년 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도 1억 년 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혼돈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억만 년 전하고 1억 년 전은 도대체 어떤 차이지?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중에도 감이 안 올 정도로 이게 너무 먼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1억 년 전이나 1억만 년 전이나 만 년 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억 년이란 긴 세월을 얘기할 때 만 년 정도는 그냥 그 덤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1억 년이나 1억만 년 전이나 1억 천년 전이나 뭐 같은 개념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1억만 년 전 이전부터겠죠.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견된 게 1억 년 전이고 그 훨씬 이전에부터 식물은 이 난초 계통의 오키드 이 난초류는 지구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1억만 년 전만 해도 뭐 틀린 말은 굳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9천만 년 전, 8천만 년 전에 이 벌이 발견됐기 때문에 꽃가루가 발견됐기 때문에 약 1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1000년 전, 2000년 전은 조금 감이 오는데 1억 년 전, 1억 100년 전, 1억 만 년 전 뭐 이런 거는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숫자 개념에 좀 약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생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이 카메라를 켰는데 우리가 이 출란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다 만나보면요. 미생물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십니다.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배양을 할 때 미생물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천은 잘 안 하세요.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미생물 얘기를 한 번쯤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식물을 키우는 것은 미생물이 키우는 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미생물이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사실은 식물이 우리가 영양소를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를 주면은 먹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미생물에 의해서 부산물로 다시 발현됐을 때, 그러니까 미생물이 우리가 주는 영양소를 먹고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식물이 먹죠. 때에 따라서는 무기질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제 무기질을 다이렉트로 섭취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메커니즘에서도 미생물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질이 됐던 유기질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전부 다 이 우리 식물이 먹고 자라는 데에서는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식물이 물을 먹는 것도 미생물의 도움에 의해서 먹고요. 공기 중에 그 많은 질소 성분을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다이렉트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식물이 질소 성분으로 먹게 하는 과정에서도 미생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산,
땅에 닿았을 때 전부 다 이 불용성 인산으로 바뀌는 것을 식물이 어떻게 먹을까? 뭐 식물이 먹지 못하는 인산으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도 미생물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미생물의 역할을 인간이 완전히 규명해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대충은 이제 알겠죠.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해내지 못했고 또 지구상의 수많은 미생물들의 각자의 역할 그리고 종류 이런 것들도 100%다 규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세계는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어도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집집마다 이 된장이나 그 김치나 이런 맛이 다 다른 것은 미생물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미생물이 각 집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미묘한 맛의 차이를 미생물이 결정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 병이 왔을 때 사실은 이 병원균 있지 않습니까? 이 균도 미생물이죠. 이 분 속에 병원균이나 이 잎에 병원균이 침투했어.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니까요. 미생물이 왔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기존에 있는 미생물과 만나겠죠. 뿌리나 잎에 있는 미생물과 만날 거예요. 만날 때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싸움이 일어나서 나쁜 균을 죽이고 기존의 공생 관계에 있었던 미생물이 이기면은 병을 예방하는데 미생물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생물이 졌다. 식물이 체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미생물이 지고 또는 그 싸우는 과정에서 식물로 침투하는 그런 미생물이 생겼을 때는 출란이 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식물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도 모든 이 장에도 미생물이 존재하고요. 이 미생물에 의해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위나 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되고 그것을 몸에서 흡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생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며칠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출란을 배양하는 환경, 즉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답습했던 이 난석에 식물을 심는 이 방식과 중국 사람들이 이 부엽토에 산에서 퍼온 부엽토와 갖가지 숯과 뭐 이런 것을 막 혼합해서 흙과 막 이런 혼합해서 심는 이런 방식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간단하게만 봐도 상식적으로만 얘기해도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으면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죠. 조성해 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더 미생물에 유리한 방식인가? 이렇게만 간단하게 보면은 저는 이 방식이 훨씬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하고 또 미생물을 활용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출란을 배양하는 데 적절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전체적으로 안 돼요. 이 난석에서는. 그러니까 미생물이 증식은 할 수는 있어요. 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수는 있긴 있지만 증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생물을 키우고 증식하고 그것이 출란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현격하게 떨어지죠.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비료를 준다 하더라도요, 이 돌 틈 사이로 쓸려 내려가서 일로 빠져버리고 미생물들도 이게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갈 겁니다. 미생물이라고 해서 뭐 여기서 물을 주는데 온전히 안 빠져나가고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미생물이 좀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오죠. 미생물이 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어. 다리도 이렇게 있어. 이 더듬이도 있고. 만약 이렇게 생긴 미생물이 여기 있는데 뭐 물을 줬어. 그럼 빠져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뭘 먹고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미생물도 먹이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생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먹이를 줘야 돼요. 이게 일정량의 비료예요, 사실은. 이 비료를 식물이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먹으라고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우리가 주는 비료를 먹고 부산물을 만들어내서 그 부산물을 식물이 먹게끔 도와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생물도 종류로 좀 나눠본다면 크게 병원성 미생물이 있죠. 병원성 미생물. 이 병원성 미생물은 식물을 공격합니다. 식물을 공격해서 그 식물을 잡아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병원성 곰팡이, 또 박테리아 같은 어떤 것들 중에 이제 그 곰팡이 같은 박테리아, 식물 조직에 침투해서 분해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식물에 있는 것을 뺏어 먹고 이런 과정에서 식물이 병들게 하는 미생물 종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미생물이 이건 나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좋은 미생물은 무엇이냐? 공생 미생물이라고 부르는데 평소 식물하고 공생하면서 이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이 부산물을 식물이 먹게 하고 자기는 그 식물한테 오는 각종 그 흙에서 존재하는 각종 영양소를 먹고 자라면서 식물과 공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미생물이 필요하고 또 미생물은 식물을 성장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비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난초만을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난초를 키울 때가 비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료를 미생물이 먹게 되는 거죠. 미생물은 굉장히 고마운 거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얻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 밥을 먼저 먹고 나서 부산물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내 부산물을 먹고 너희들은 도움을 얻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식물과 공생하는 거죠. 이건 좋은 미생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한 미생물. 이게 없으면은 식물은 살 수가 없다. 사람도 미생물이 없으면은 소화흡수를 못하는 거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 사이에 있는 미생물이 있어요. 요걸 이제 기회주의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성 미생물인데 이걸 왜 기회주의성이라고 보냐면은 평소에는 아주 유익해. 이런 공생관계에 있어. 근데 자기가 환경이 안 좋아져. 그리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해진 환경에 딱 처하면은 이것이 갑자기 좋은 미생물에서 병원성 미생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식물을 먼저 먹어버려요. 식물을 공격하는 거죠. 자기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병원성 미생물이나 이 미생물이나 기회주의성 미생물이나 다 똑같은 미생물인 거예요. 똑같은 미생물인데 우리가 굳이 인간이 그것을 분리할 뿐이죠. 이 좋은 미생물도 하루아침에 나쁜 미생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식물을 자랄 때 비료를 주는 것은 사실은 미생물을 배양하는 거예요. 미생물도 먹고 자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뭐 이 미생물의 사체를 먹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뭐 무기질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한 환경에서도 미생물은 살아간다고 합니다만은 일정 부분의 대다수의 미생물들은 식물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분 속에
비료 성분이 없으면은 식물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미생물의 메커니즘을 인간이 다 규명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방식, 즉 식물을 공격하지 않고도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이 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생물은 뭐 달나라나 화성에 갖다 놔도 아마 살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가 없고 이런 데서 그 우주에 가서 다른 별에 가면은 미생물을 채취하려고 땅을 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미생물의 어떤 그 성분을 규명해내고 관찰하고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미생물을 이제 연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적절한 그 비료 공급, 과한 비료 공급이 아니라 적절한 그 비료 공급은 미생물한테도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난석에서 키울 때 얘기고요. 부엽토에서 난석을 키운다? 그러면 이 부엽토는 무수한 유기물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별도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이 무수한 먹잇거리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고 부산물을 발현해내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라는 출란은 인간이 굳이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미생물이 부산물을 풍부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충분한 비료 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 출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이 환경이 더 맞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환경을 쓰느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식재죠. 이걸로 식재하면 불편하잖아요. 여긴 또 이제 인간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죠. 이 유기물들과 이런 부산물들을 식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식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벌레 뭐 이런 것들도 다 끌어오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반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냄새도 나죠. 냄새도 납니다.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좁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배양하기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인간은 깔끔한 것을 좋아하고 이런 어떤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만들어진 배양 방식, 지금 난석에서 심는 배양 방식,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거는 사람을 위한 식재지 난초를 위한 식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럼 이 사람을 위한 식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 맞게끔 또 배양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비료를 어떻게 주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비료가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인 어떤 순환 농법에 의해서 출란을 건강하게 자라는, 미생물과 함께 공생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방식은 인간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방식이 맞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생물들만 우리가 풍부하게 배양을 하고 관리해 나갈 수만 있다면은 이 미생물은 식물을 공격하지 않고 좋은 미생물로서만 살아남고, 또 이런 많은 미생물들이 외부로 침입하는 병원성 미생물, 즉 병원균, 식물을 공격하는 나쁜 미생물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뭐 하나 탁 날라오면 곰팡이 같은 것도 아예 잡아먹어버리고, 곰팡이도 균이니까요. 잡아먹어버리고, 그래서 이 분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고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식물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뭐 출란을 배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잘 안 하시죠.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존에 왜 내려와 있던 출란의 배양 방식, 여기에 관념적으로 길들여져서 이것이 하나의 관념화돼서 바꾸지 못하는, 그래도 난석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이러한 데서 바꿔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천력이 부족한, 미생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에란인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엽토를 산에서 뭐 중국처럼 이렇게 퍼와서 할 수는 없으면은 그나마 좀 부엽토 대신 어떤 바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숯, 그리고 다양한 유기물을 함유할 수 있고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분은 또 상토에다 배양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걸 적절하게 섞는 방법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미생물을 키워나가는 거죠. 출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만 잘 키워내면은 출란은 미생물과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출란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느냐 하는 실천적 방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취향, 그리고 그 배양하는 그 자기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시간적 어떤 그 여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지금의 난석에서만 오로지 키워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식물한테 먹이를 주고 이렇게 키워내는 방식, 이 방식은 식물한테 결코 좋은 방식만은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기존에 알고 있는 미생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양하고 식물한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이 영상이 작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